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이성대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덥죠? 그죠?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뭐 짜증날 정도로 상당히 더운데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런 짜증이 나는 상황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좀 올라갈 만 하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또 이제 또 올라갈 만 하면 그리스에서 악재가 나오고 스페인에서 또 악재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즉 여름철, 여름은 아니지만 더운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이 상당히 좀 짜증이 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분명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약간의 긴장의 끈을 놓쳤을 때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고 그러는 순간 손절 라인을 놓치게 되고 매도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항상 손실을 보게 돼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긴장하시면서 이 방송 같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세의 시작점만을 공략한다. 성장주와 실적주 중심의 중소형주 모멘텀 매매. 분산 투자로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성대의 성공투자의 안전길잡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장이 끝나고 나서 한 5시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밤 10시 반이 넘어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인하는 게 있죠. 유럽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걸 항상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전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글로벌 시장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 먼저 한번 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증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36% 마이너스,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일, 최근에 이제 좀 올라온 폭에 대해서 다시 지금 5일선이 약간 깨지려고 하면서 밀리는 상황. 별로 좋지가 않죠. 우리 시장 오늘 낙폭을 만회를 했는데 프랑스 시장 밀리니까 별로 좋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아이고, 오늘 영국이 1.6% 하락. 뭐 별로 좋지는 않죠.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다가 약간 올라탔는데 장대 음봉으로 또 밀리고 있습니다. 독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오늘 1.24% 마이너스. 최근에 반등이 별로 없었죠. 우리 시장은 많이 밀렸다가 V자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즉 유럽 시장의 그 불안한 그런 상황을 혼자 과연 짊어지느냐 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스페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오늘 지금 2.23% 하락,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저가예요. 최근 들어서 최저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일 연속 장대 음봉으로 해가지고 스페인 증시 최저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까봐 또 이제 약간 좀 걱정은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는 3.51% 마이너스. 역시 안 좋습니다. 지금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된 상황에서 아래쪽으로 하락, 그리고 이틀 반등폭에 대한 좀 장대 음봉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봉이 3개 나오면은 그래도 적산병이라고 해서 이때처럼 마찬가지로 적산병이라고 해서 그래도 좀 반등폭이 이어지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틀 나오고 또 밀리고 있어요. 즉 그만큼 그리스 문제, 뭐 그리스의 긴축안에 찬성을 하는 그런 정당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이틀 동안은 올라왔는데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즉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뭐 요즘에 주식하기 좀 상당히 좀 힘드실 겁니다. 특히 지금 보시면 이제 손실을 많이 입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한 30%, 40% 정도 손실을 보셔가지고 이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금을 갖고 있는데 과연 주식을 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오늘 저랑 함께 하시면서 시황에 관련돼서 점검을 잘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그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느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한 발 물러섰다가 다시 공격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최근에 5월 달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일 말고 전전일까지 해서 연속으로 계속 매도를 했죠. 선물도 매도를 하고 주식도 매도를 하고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속 가지고 넘어왔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과연 진짜로 외국인들이 물러서고 싶어서 물러섰을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어저께 물러섰다가 오늘 다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오늘 매도를 했는데 좀 약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왔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제 프로그램 매물이 상당히 연속적으로 해서 몇천억씩 계속 나왔습니다. 즉, 프로그램 매물만으로는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죠. 반대적으로 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약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샀죠. 기관들이 한 오후 들어서부터 이제 주식을 막 사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서 지수를 방어해 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오늘 다시 공격을 했지만 지수는 하락폭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이 현선물 매도 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죠? 전일 매수하고 매수했던 거를 오늘 다시 매도를 했습니다. 즉, 아래쪽 방향으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즉, 그리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아래쪽으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고, 오늘 원화가 다시 약세가 됐습니다. 원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환율 차트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확대해서 좀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최근에 이제 환율이 1130원대에서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시점 5월 2일이었죠. 5월 2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죠.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환율이 무슨 개별 종목들 급등하듯이 지금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처음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전일.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장대 음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위에서 이제 5일선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즉, 오늘 환율이 아까 올랐을 때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심해졌던 상황. 근데 종가 기준으로 봐서는 음봉으로 일단 끝났습니다. 즉, 최근에 5일선 라인대를 한 번도 깨고 마감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틀 연속 5일선을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즉, 지금 내일이면은 이제 요게 빠져나가고 새로운 게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5일선이 이렇게 눕는 그런 상황이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이 환율이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지 전반적으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환율 자체적으로는 오늘 뭐 혼조세로 끝났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팔지는 않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일단 판단이 됩니다. 즉, 최근에 그 부담스러웠던 이제 원화 환율, 원화가 다시 약세를 보였던 부분이 오늘 분명히 안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1830포인트 5일선 하향 돌파는 실패를 했다. 오늘 종합지수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등이 나왔는데 5일선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까 장중에 이제 1828포인트가 5일선이었는데요. 그 라인대를 찍고 다시 꼬리를 달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즉, 오늘 최근에 많이 빠진 폭에 대한 마지노선을 일단은 지켜줬다는 얘기죠. 즉, 반등의 힘을 실어준 겁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은 다시 증가했다. 이건 별로 뭐 좋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수가 밀리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했다는 거는 아직도 하락 힘에 대한 그런 힘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선물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면서 지수가 밀리게 되면
전반적으로 하락 힘이 강하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미결제약정이 증가하면서 지수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상승 힘이 강하다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선물 지수에서 뭐 이제 선물이 지수를 흔들어 가지고 막 약세를 보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미결제약정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미결제약정이 지금 증가하면서 밀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다. 즉 아직도 오늘 올라갔긴 했지만 약세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걸로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긍정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주식을 오늘도 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종목에 대한 공간이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바닥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라인대에서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안정이 됐기 때문에 종목들을 좀 약간 비중을 늘린 거고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일부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저는 지금 올라가는 모멘텀의 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내용이 이제 어저께부터 얘기가 나왔죠. 지난 연휴 때, 즉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이 내용이 나오면서 화요일 날 시작할 때 확 떠서 올라갔는데요. 공매도가 증시 교란할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우리가 요즘 종목들 보면 정말 희한한 상황 많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종목들이 반등이 없이 그냥 밀려요. 대부분 다 우리가 하락 추세라고 하면 뭐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종목들이 이렇게 밀립니다. 이런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번에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공매도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낙폭과대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보통 보면은 많이 빠진 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때 이런 자리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는데 최근에 종목들 보면은 이런 자리에서 올라갈만 하면은 호가당 뭐 만주를 수량을 뭐 몇만 주씩 막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바로 못 올라가게. 그러다 보니까 싸다고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리고 그런 종목들 많죠. 한번 찾아볼까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뭐 이제 SK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뭐 하락이 이렇게 보통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연속적으로 쉬지 않고 반등폭이 지금 딱 나와봐야 한 5% 여기서 요거 5%도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밀리고 또 많이 빠졌다고 샀는데 또 밀리고 분명히 이 종목 한 12만 원대, 17만 원에서 12만 원이니까 살만 하거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11만 원대까지 밀리니까 이런 라인 때 또 손절하고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원인이 제가 볼 때는 공매도였던 것 같습니다. 즉 전체적인 시장을 안 좋게 본 세력들이 반등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면서 계속 매도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지난 월요일 날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연휴 기간에 이 뉴스를 보고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매도하는 거는 누군가 손실을 봐야지 그쪽에 공매도하는 쪽에서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봐야지 그쪽에서는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요거에 대한 내용, 공매도 때문에 증시가 말도 안 되는 수량으로 계속 밀리면서 지난번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도 나오던데요. 교란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아주 저는 증시에는 호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공매도 위에서 반등이 작은 경우 하락 세기형 패턴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무슨 내용이냐? 우리가 이제 쐐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쐐기형. 보시면 이 반등의 진폭이 좀 작아집니다. 진폭이 작아지면서 하는데 이 각도가 훨씬 더 많이 내려오는데 수평에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완만하게 내려오는 경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다가
올라타게 되면 급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요번에 이제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밀렸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딱 이런 패턴이에요. 즉 지금 반등이 거의 없이 작은 폭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마지막에는 돌아서게 되면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공매도에 관련된 불리한 그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6월 중순까지 해법을 내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즉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이라면 약간 당황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수익 구조를 만들어서 이렇게 눌렀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얼마 공매도를 얼마를 쳤는지 이거를 일정 부분 이상 되게 되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이 되게 된다면은 그거에 대한 전략이 분명히 틀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즉 낙폭과대 종목들이 제가 지난번에 카프로 15,900원에 그때 추천드리고 나서 월요일 어저께 같은 경우에 17,400원 이상까지 올랐었죠. 딱히 무슨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제가 추천할 때는 오히려 매도 의견이 나왔는데 주가가 확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이런 수급적인 부분, 회사 내용이 괜찮은데 공매도 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밀렸다가 쉽게 반등이 나오는. 즉 올라갈 때는 매물 공백이에요. 자기네들이 이제 계속 팔아놨으니까 올라갈 때는 매물 공백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나왔던 거고요.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즉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런 그 공매도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낙폭과대주들이 많이 올라줘야지. 그래야지 이제 좀 덜 오른 종목들도 확산되면서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어저께는 긍정적이었는데 오늘 이제 스페인 관련해서 얘기가 또 나오면서 지금 반등 폭이 이제 다시 줄어드는, 즉 공매도 쳐놓던 사람들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좀 불리한 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수익 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자, 제가 외국인들의 심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제 지수로 선물도 팔고 주식도 팔고 하면서 2000포인트 가까이에서 1779포인트까지 스트레이트를 눌렀단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 이제 급반등이 한번 나왔습니다. 바닥이 하나가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요 과정에서 프로그램 매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기관들이 저가 매수가 상당히 들어오면서 안정적인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지금 심정은, 즉 자기네들이 아래쪽 포지션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심정은 아마도 지수를 어떤 이슈만 나오게 되면 한번 확 누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즉 지수를 다시 하락시켜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지수가 올라올 1850포인트대에서 2050포인트대 이상까지 확 올라올 때 보셨듯이 외국인들의 방향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이에요. 외국인들이 돌아서지 않는 이상 지금 반등이 나와봐야 이거는 반등으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략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은 분명히 반등 나오면 하락을 시키기 위해선 그런 전략을 취할 겁니다.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사더라도 적정 수준에서는 이익 실현을 하고 다시 또 폭이 나올 때 또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그리스, 스페인 해결되기 전까지는 전체적인 시장은 아래쪽 방향이에요. 예를 들어 조금만 불안한 상황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 또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주식 팔고 선물 팔면서 확 누를 거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계속 좀 누를 거고요. 아마도 그리스 문제, 아까 전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그리스 요번 주말에 이제 월요일 날이었죠. 월요일 날 그 유럽 증시가 올라간 이유가 그리스에서 긴축을 이제 찬성하는 그런 정당의 지지율이 반대하는 정당의 지지율보다 올라갔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제 이틀 동안 올랐는데
우리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스의 문제 해법은 긴축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긴축을 그걸 받아들이다 거기다 성장을 끼워 넣어서 그 부분이 돼야지 전반적으로 해결이 되고 주가상으로도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긴축을 지지하는 그런 정당이 됐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분명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긴축을 한다는 거는 당연히 경제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주가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단지 망하는 것을 면하는 것 뿐이지 그 내부에 있는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반대는 너무나 많이 이어질 겁니다. 즉 그리스 문제는 그런 지금 나오는 내용은 분명히 해법이 아니에요. 자, 스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스페인 3대 은행인 방키아 은행에 이제 공적 자금 투입을 하는데 ECB에다 요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죠.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들, 지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 2008년도 꼭 리먼 사태 때 이제 금융기관의 부실, 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을 자꾸 조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기관들이 열심히 받쳐서 올려놨지만 외국인들은 지수를 분명히 다시 하락시켜야지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는 반등 나오면 또 밀린다. 여유 있게 지금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제가 아까 이 시간 시작을 하면서 날씨가 더운 만큼 짜증이 나는 만큼 주식시장도 짜증이 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이럴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분명히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대응을 적절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 없이 그냥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건 상관없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내 계좌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가 올라가건 내려가건 내 계좌가 안 터지고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게 없이 그냥 대응하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긴장을 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여기 라인대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긴장을 하고 있게 되면 나중에 상승장에서는 분명히 돈을 법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은 우리가 상승과 이제 하락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게 반복입니다.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런 라인대에서는 벌어요. 중간에 쫓아 사도 벌고 약간 꼭대기 사도 벌고 그러는데 항상 이런 라인대에서는 깡통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목숨을 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런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지나면 또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주식시장에서 제가 긴장해야 된다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긴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상승장을 노리려면 내가 생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하락장에서 잘 피하고 그리고 잘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현금을 보유하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햇빛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라인대에서 여기서 조금 벌었다고 해서 다 터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와 봐야 약간 만회하고 그 다음 내려올 때는 깡통 나고 이런 경우 무지 많이 하고 봤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드는데 어느 정도 공부도 없이 그냥 남의 말만 믿고 이런 과정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버팁니다. 생존 능력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특히 전업 투자자분들이 있습니다. 전업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직장도 있었고 뭐 이렇게 자기가 일하던 분야, 자기가 다니던 회사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베테랑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해서 전업 투자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기존에 일하던 그 분야에서는 베테랑이었으면서 주식시장에서는 베테랑도 아닌데 처음 들어오자마자 베테랑처럼 투자를 하고 마음대로 기존에 자기가 했던 것처럼 투자하고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이런 데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뛰어들기 전에
준비가 필요해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의 투자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조금만 갖고 하든가 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라인대에서 지수가 밀릴 때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몇 배로 벌어요. 왜? 여기서 철저하게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 사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안 터졌던 사람들 있잖아요. 잘 버티고 매매를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대응하든지 뭐 현금을 갖고 있든지 적절한 전략을 취하든지 저처럼 중간중간에 잠깐 들어갔다가 현금화하고 시장이랑 상관없는 종목들 매매하고 이렇게 하든지 살아남지 못하면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기서도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불어난 그 현금이 나중에 여기까지 가게 되면은 몇 배로 불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이에요. 주식시장이. 월봉 차트로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벌써 여기서 피투성이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만약에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수가 1779 이전 저점 라인 때 깨진다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난리 납니다.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잘 버티는 사람들, 현명하게 잘 버티고 인내하고 종목을 갖고 있는 그냥 내 종목 좋다고 무조건 빠지더라도 그냥 인내하고 이게 아니라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현금 보유를 하고 피한 사람들은 요번 그리스 문제, 스페인 문제로 지수가 빠지게 되면 만약에 지난 2008년도처럼 빠지게 된다면 몇 년 내에 가장 큰 매수 기회가 될 겁니다. 인생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반대로 이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생 최대의 최악의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뛰어들면서 신용 매매하고 깡통 나고 돈 메꿔가지고 깡통 반대 매매 하는 거 막고 현금 상환하고 주식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밀리니까 현금 차라리 이때 팔 걸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신 분들 무지 많을 거예요. 날씨가 짜증이 날 정도로 덥고 하지만 지금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해야 돼요. 안 좋을 때도 긴장해야 되고 잘 나갈 때 특히 이런 나이 때는 더 긴장해야 됩니다. 왜? 방심하게 되거든요. 대부분 투자자들이 만약에 내가 한 30% 정도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한 10% 정도 터지고 15% 터지는 거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뭐 먹었는데 뭐. 그게 아니거든요. 먹었을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질 때는 덜 깨져야 되고. 이런 원칙 없이 그냥 뛰어든 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롭게 준비를 하십시오. 주식시장은 앞으로도 여기서 이제 파동이 여러 개가 나오면서 무지 많을 겁니다. 2015년도, 2020년도, 2025년도 앞으로도 큰 파동을 거리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걸 행복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위기에 강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기에 강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가가 항상 새로운 고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2008년도 올라왔다가 이제 밀릴 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올라왔다가 급락해가지고 1000포인트 살짝 깨졌을 때 그 다음에 주가가 이 고점을 우리는 넘어섰어요. 그죠? 2008년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프랑스나 다른 나라 보시면은 2008년도 고점이 여기면 여기서 이렇게 밀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위기 때 생존 능력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훨씬 높다는 거죠. 즉 위기 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IMF 때 금모으기 운동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국민 전체로 나서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금모으기 운동을 할까? 외국 사람들이 보고 의아해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요번 위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우리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즉 기회장입니다. 이런 기회장을 앞에다 두고서 요 앞에서 퇴출당하면 내 계좌가 깡통이 나고 내가 관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하면 완전 꽝이에요. 예. 이게 올라가건 말건 아무 그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수익을 목표 수익률 높게 잡지 말고 내 거를 지켜야 되고요. 현금화를 잘 시키고 리스크 관리를 잘 해서 이 과정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살아남아야지 여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한밤의 멘토 시간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간에도 많이 소개를 드렸죠. 그 시간에 이제 제가 이제 4월 25일 날부터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오늘까지 36일째인데요. 매일 저녁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계속 모방을 했어요. 그때 당시 지수가 1970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000포인트까지 살짝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1779까지 밀렸어요. 정말 이 위기 상황 때 정말 손실을 하나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이 났습니다. 잘 팔고 현금화하고 있다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서 이익 나고 요번에 밀렸을 때 카프로, 대림산업, 어저께 같은 경우에 NHN 이런 종목들 사면서 오히려 이익이 났어요. 그때 제가 이때 대원강업 하나 딱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2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하락장이 왔을 때 여기서 살아남는 게 생존 능력입니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나중에 올라갈 때는 몇 배로 수익이 나고 그 다음 밀릴 때도 또 피할 수 있어요. 왜? 긴장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일 저녁 그 시간에 무료 방송을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그분들이 이제 무료로 해가지고 들어왔지만 그 중에서 회원가입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왜? 위기를 피했으니까. 그죠? 그냥 들고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들어와서 많이 피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잘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남는 게 실력입니다. 내일 아침에 무슨 종목을 사가지고 얼마 먹을까 고민을 하지 마시고 이 위기 때 내가 얼마나 잘 살아남아서 그 다음에 크게 어떻게 벌어볼까, 크게 기회를 노려볼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일 당장 무슨 종목 하나 사가지고 조금 올랐다고 좋아할 거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락장에서 다 터지게 돼 있어요. 자, 외국인들, 제가 얘기가 원래 이 내용을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얘기가 빗나갔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의 심정, 그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요거를 제가 써놨는데 보통 이제 지난 3월 만기, 이번 6월 만기 외국인들이 한번 아래쪽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 만기일까지 외국인들이 하락으로 계속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6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은 다시 지수를 하락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 안 좋죠. 그죠? 대신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공매도 규제는 만약에 공매도 수량을 얼마 이상 치면 보고해야 된다는 이거 규제는 분명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편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또 치겠죠. 그래도 요거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아래쪽 방향이다. 그래서 지수가 지금 올라가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바뀌게 되면 분명히 위쪽으로 다시 바뀐다는 걸 우리가 꼭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스와 기관 매수가 들어오지만 그리스와 스페인은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스페인의 악재가 살아있다. 지난주 요번 중국의 월요일 날 중국에서 이제 호재가 좀 나왔었죠. 예. 외국계 증권사에서 중국 정부가 2조 위안의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이틀 연속 급등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은 월요일 날 열렸죠. 월요일, 화요일 급등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요 내용 때문에 일단은 올라왔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최근에 이런 내용이 나와도 그냥 단지 증권사 리포트일 뿐인데 반응을 하지 않는데 이번엔 좀 반응을 했다는 게 좀 상당히 좀 재미있는 현상이고요. 대신에 이제 언론에서 부인 발표를 했지만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거는 긍정적입니다. 중국 정부에서 부인 발표를 했지만 정부에서 직접 돈을 투입하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 그리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해서 철도에도 투자하고 뭐 에너지에도 투자하고 뭐 이렇게 교육에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은 투자를 시키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부양시키겠다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즉 중국 시장의 모멘텀은 저는 이제 한 6월 말, 6월 중순 이후 6월 말 정도 되면은 중국 시장이 방향을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즉 요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되는 2차 총선 그리스 2차 다시 재투표하는 거 그때 시점 6월 17일 그리고 중국에서도 한 6월 달 중순 정도 되면은 방향을 저는 잡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 6월 중순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죠. 자, 지수 삼각형 패턴 해가지고 최근에 올라왔습니다. 요 내용은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내용을 상당히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아까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이 좀 빗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빠져서 이거는 종합지수 120분 차트, 60분 차트입니다. 60분 차트인데 지금 1830 라인대가 돌파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며칠 전에 이제 짱바닥을 이렇게 그렸었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저녁에 한밤의 멘토 시간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시황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화살표가 위쪽으로 돼 있죠. 즉 뭐냐? 지수가 상승 삼각형 패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830에서 여기서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결과적으로 어저께 강력하게 돌파를 했었죠. 그죠? 즉 1830은 중요한 지지라인 대이기 때문에 오늘 살짝 깨졌다 다시 올라왔지만 지지가 돼서 의미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자,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희 회원분들한테 그리고 어저께 한밤의 멘토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잽. 우리가 어퍼커트가 아니라 잽 정도 날리는 거에 매매를 한다. 즉 저희는 현금을 계속 좀 보유하고 중간에 잠깐 정도 매매를 하고 지난주에 이제 카프로 매매하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NHN 매매하고 뭐 손실은 아니에요. 다 남았습니다. 근데 목표 제가 잽을 날린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외국인들 특히 이제 아직까지 아래쪽 방향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잽 정도 날린다. 가볍게 매매. 또 올라가는데 어저께처럼 올라가는데 쉴 수는 없죠. 그죠?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의 단기 대응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많이 빠졌으니까 만약 공매도 규제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규제가 되면서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낙폭과대 종목들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추세가 있는 종목들보다는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수익률 측면에서는 제가 높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리스, 스페인 문제는 항상 보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을 노린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입하신 회원분들 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대부분 다 손실을 많이 보신 다음에 가입을 했어요. 30%, 40%막 이렇게 손실을 보신 다음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만회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수 올라가게 되면 뭐라도 사야 될 것 같고 어저께도 밀리는 종목을 샀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올라갈 때 막 이것저것 막 다 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자제를 시켰거든요. 최소한의 종목만 매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솔직히
20% 30%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에요. 즉 지금 올라와 봐야 5% 많으면 10% 짧게 잽 정도 날리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신에 중요한 거는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으면 되거든요. 즉 다음을 노린다. 요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아남으면 다음이 꼭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을 준비하세요. 예. 자, 저의 기준은 313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모든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아까 전업 투자자분들이 시작할 때 그런 내용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자분들이 스스로의 주식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준, 시장을 보는 기준, 내 심리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313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에, 제 카페,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313이 뭔지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카데미 형식으로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원래는 오늘 이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갔는데요. 그 지난주 제가 매주마다 이제 새로운 테마로 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전일까지 해서는 리침의 모든 회원분들을 위한 밤 이렇게 해가지고 최근에 제가 이제 손실을 많이 본 투자자분들에 대한 밤도 진행을 했고요. 초보 투자자분들, 중급 투자자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테마로 해서 이제 이 시간을 진행을 했고 지난주에는 리침의 모든 회원분들을 위한 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해서 그전에는 이제 제가 그 분들의 상황에 맞게 손실이 많이 나셨으면 어떻게 대응하셔라. 아니면 중급 투자자분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주식시장에서 잘 정착을 해서 입문을 해가지고 시행착오 크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에는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선물을. 제가 지금 313 아카데미라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앞에 이게 빠졌는데 실전 아카데미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아까처럼 지수가 올라갈 때도 있지만 밀릴 때도 있고 이런 과정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고 이런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실전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오픈을 했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전부 오셔서 다 보셔도 돼요. 무료로 총 18강인데 그래도 1강만 오픈을 했습니다. 꼭 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제가 아카데미 이렇게 해놓은 그 들어오는 방법, 무료로 보는 방법 어떻게 보는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입 후기라든가 이런 거 쓰는 거 꼭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제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투자에 기준을 세워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를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에는 제가 아카데미 무료로 1강 오픈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선물을 드렸고 두 번째 날에는 원금 프로젝트, 원금 복구, 원금 회복 프로젝트 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번 주로 해서 이제 한밤의 멘토 시간은 끝나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원금 복구, 최근에 이제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원금을 어떻게 복구할 건지 이거를 진행을 합니다. 저는 대신에 이거는 이제 유료죠. 예, 유료로 진행을 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을 받지를 못해요. 제가 미리 지금 벌써 이제 요거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받지를 못하고 지금 요거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한밤의 멘토라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40일 동안 진행을 하면서 제 투자 클럽에 오시면 그 40일 동안의 목표를 제가 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왜냐하면 목표를 세우셔야지 4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게 그때 이제 목표를 세우셨던 그 카페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제가 세 번째 날, 그저께였죠. 무료로 정해온 기간 일주일 동안 서비스를 드렸습니다. 무료로.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서 그런 목표를 세우시고 같이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출석 체크를 하시는데,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요번 일요일이죠. 뭐 늦게라도 처음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신 분들한테는 마지막 날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뭐 제가 원금 복구 프로젝트 그걸 진행을 다음 주부터 할 건데요.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손실이 큰 투자자분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지키는 게 아니라 마인드 컨트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분명히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급함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만회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준비한 내용이 좀 더 있긴 한데요. 그 시간이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밖에 하지를 못하겠는데요. 자,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날씨만큼이나 좀 짜증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피해가지 마시고 좀 더 긴장하셔가지고 좀 더 집중을 해서 내 계좌를 잘 지키겠다 하시면 나중에 좋은 기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긴장하시고요. 오늘 제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10시 30분에 제 투자클럽에 오시면 무료 방송 한밤의 멘토 시간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러시면은 그 시간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장 정리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시간이 길었는데요. 지금까지 성공 투자의 안전 길잡이 이성대였습니다. 다음 주는 연휴죠.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